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단체가 사이비 종교라고 의심되는 그런 분들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자기 가족 중에 그리고 자기 친척이나 지인 중에 사이비 종교에 몸담고 있다고 의심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이비 종교. 신천지,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JMS, 그리고요. 도를 아십니까? 그렇죠. JMS라던가 신천지, 그리고 도를 얘기하면서 조상팔이하는 그런 종교적인 단체들. 그런 단체들이 보통 우리 사회에, 우리들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런 사이비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사이비 종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가? 이 단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헌법에서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라고 이제 단정을 짓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냐면 불특정인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거나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자기의 조상을 팔거나 그리고 신을 이용해서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른 그런 교리라던가 그런 종교적인 이론 그런 부분들을 상대방에게 이제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강요를 하면서 판단력을 흐리게 되고 세뇌를 하는 그런 행위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도 않고 이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런 상황을 만든단 말이죠. 이런 게 뭐냐면 사기 행위에 해당됩니다. 사기 행위가 뭐냐면 우리 형법 347조에 보면 상대방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를 사기 행위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런 집단들이 사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형법적으로 이제 처벌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세뇌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돈을 낸 거다 이렇게 자백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호기심에 한번 찾아갔다가 수십만 원 정도 그들에게 갈취를 당하고 나서 이 단체는 사이비 종교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여기에서 나와서 사회에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곳에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지불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 단체에서 이제 대출까지 하게끔 이제 강요를 하게 되고 안내해주는 그런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돈은 다시 벌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업체에서 1년씩 2년씩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사이비 종교에 5년씩 10년씩 일꾼이 되어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접근을 하고 그들을 포섭하는 행위까지 일삼게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10년씩 15년씩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다면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이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평소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던가 사회와 단절된 사람들, 그리고 직접 간접적으로 이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많이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이비 종교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신이 관심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 업체에는 그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준단 말이에요. 그게 욕구 충족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사이비 종교의 교리라던가 이런 문제점을 알고 나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이미 이 생활에
적응을 한 거예요. 심성이 착한 분들이나 누군가에게 이제 거절을 잘 못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저에게 상담을 목적으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자신의 앞에 데려다 놓으면 자기가 그 종교가 어떤 교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지 이론적으로 반박을 해서 그 종교에서 나올 수 있게끔 잘 설명을 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근본적인 그 원인을 잘 모르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타 종교 관계자가 자신의 종교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반발심만 생기게 되고 더욱더 상황이 악화될 뿐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그 사이비 종교에서 다시 사회로 돌아오거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처럼 사람을 연구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상담을 받고 이런 상황에 대응을 하고 접근을 해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 종교단체에 돈도 바치게 되고 시간도 할애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종교단체에 의한 내가 피해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이제 교육을 받아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접근을 해서 포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선량한 시민들의 돈을 이제 단체에 헌납할 수 있게끔 거짓된 교리를 이제 전파를 하고 신을 팔아서, 그리고 조상을 팔아서 그 선량한 시민들의 금품을 이제 갈취하게끔 주머니를 튼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이 단체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적응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타 종교라던가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는 잘못된 것이다, 여기 이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반감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이 사이비 종교에 1년 이상 몸담은 사람들은요, 이미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삶의 일부분들을 이제 공유하고 이미 적응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스스로가 본인의 행위와 이 삶을 부정하고 나올 수 있도록 사고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취재를 해서 이제 업로드된 영상들을 제법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이비 종교에 3개월, 4개월 정도 언더커버 활동을 하면서 잠입을 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생각들을 이제 듣게 되고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오랫동안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약점을 파헤쳐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낳을 수 있게 만드는지, 그런 부분들만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설명하게 되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좌측 상단에, 우측 상단이죠. 상단에 보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 강지영을 검색하면 제 홈페이지라던가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훑어보시고 이제 신뢰가 되신다면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신이 사이비 종교에 몸담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은 이쯤 하기로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